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눌 퍼포먼스 그룹 153의 황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공연을 연출하고 작품을 올릴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의 모교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저의 은사님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또 후배분들, 그리고 또 여기 또 계시는 선생님들, 또 목사님, 또 여기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많이 긴장이 되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신여고와의 어떤 만남과 또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전에 대한 만남, 그리고 제가 예술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여고를 졸업했고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무용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은 연기와 무용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립극장에서 공동기획한 작품을 연출하고 안무하기도 했고요. 또 문화역 284라는 극장에서도 저의 기획 작품이 올라가기도 했고, 외교부에서 파송이 돼서 스리랑카에서 또 예술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은 여러 가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공연에 대한 얘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신여고와의 만남은 굉장히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해서 예중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찍이 연예계 바람이 들어가지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일찍이 막 모델 활동, 방송 드라마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예중에서는 클래식 예술만 지향을 하고 대중 예술은 지양을 해서 제가 예고 진학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요. 정신여고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 인문계 시험을 보고 나면 동네별로 나눠져서 이제 학교 배정을 받게 됐었는데요. 정신여고로 배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례 조회 시간에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이었고 저에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채플 시간도 말할 수 없이 불편했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도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라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회가 1년에 제 기억엔 2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흥회에서 어느 전도사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귀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짚으시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다가 느닷없이 그 전도사님께서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서원하실 뿐이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게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서원이라는 거는 이제 신에게 맹세하고 그 약속을 또 소원을 세우는 거라고 사전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학식을 그때 당시 광림교회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 인생에 처음 교회에 방문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번 세례를 받아보면 어떨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색한 곳이고 익숙하지 않은데
왜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쯤에 저희 학교 정신여고는 100주년 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숫자도 놀랍습니다. 100년이나 된 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도 그때 인지를 한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나이 드신 선배님들부터 갓 졸업한 선배님들까지 쫙 모여갖고 회의를 하시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시고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100주년 행사를 국립극장 해오림 극장에서 올리게 됐어요. 저는 이제 무용반이었어서 그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열심히 또 다시 춤을 추게 됐는데요. 그 무대 위에서 그 수많은 우리 동문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그 큰 무대에서 느껴지는 뭔지 모를 중압감, 도대체 내가 온 이 정신여고는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무게감을 내가 느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벌써 130주년이 넘었기 때문에 30여 년이 훨씬 지난 옛 과거의 얘기지만 그때 받았던 그 무대 위에서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이제 부흥회 때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 없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왜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서원이 뭐였냐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겠다. 교회로 오게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 못한 상상의 꿈을 꾸게 됐는데요. 천국 꿈속에서 천국 열차가 보이고 거기에 저희 가족들이 승차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되던 때 정말 제가 바란 대로 광림교회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서원을 하고서 제 마음에 다시 왔던 게 뭐냐면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은 대중매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때는 사실 그게 막 그렇게 개방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뭐 직접 참여하고 또 막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저에게는 그런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 또 그와는 좀 다른 색깔인 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생각 못하게 함부로 이렇게 서원을 하게 하는지 저도 참 아이러니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의 부흥회 속에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그 기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3학년 때 그 꿈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큰 꿈은 뭐였냐면은 연극영화과에 합격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꿈은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되는 거였어요. 유명한 연예인,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인기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카메라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포즈 또 표정, 매력적인 것들을 막 발산하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가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항상 같은 학교, 같은 과의 지망을 쓰면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제가 처음 해본 게 뭐냐면 학교에 있는 기도실을 가게 됩니다. 기도실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할 줄을 몰랐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1시간 이상을 제가 혼자
기도를 했는데 학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나고 뭔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뭉클한 생각들. 이게 뭘까? 하지만 나는 연극영화과를 가야 된다. 나는 연예인이 돼서 꼭 성공하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을 다짐하고 첫 기도실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연극영화과에 갔고요. 그 연극영화과 시험을 치르고 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치렀던 연극영화과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세가지고 저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입시율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미숙이가 는 학교가 전국에서 대수가 제일 싸다. 그런데 나는 미숙이가 그 학교에 갈 거로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연극영화과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훈련받고 배우고 연극 제작을 하고 영화를 찍고 이런 것들을 수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집안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 사실은 저희 가족이 다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된 시점이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집은 쫄딱 망하고 저희 아버지는 쓰러지고 가세는 형편없이 기울어지고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MBC 공채 탤런트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MBC 공채 탤런트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 공채 탤런트로 합격이 되면 모든 게 쉽게 다 될 줄 아는 기대감에 제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경쟁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정말 뛰고 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돋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 감각을 잃게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경쟁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합니다. 잘하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누군가가 잘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러는 생활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가 상상하지 못할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제가 경추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져서 처음에는 전신마비가 될 거란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는 시간까지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제 몸무게는 34kg까지 빠지게 됐고 근육이랑 근육은 온몸에 다 빠진 상태에서 정말 너무 많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저의 삶에 대한 걸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나는 사고가 났고 집은 어려워졌고 내 몸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뭐 잘못 살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내 중심, 나의 의지, 나의 열심, 그리고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거기에 초점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자아의 교만과 또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종하고 세상적인 것에 바라보는 또 한 번의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요. 그때 제가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은 건강도 나빠졌고 집안에 돈도 없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비전이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진실한 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했던 시점으로 다시 제 생각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사실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늘 똑같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난 정말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해서 7년 동안은 제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림하고 취미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했던 무용이요. 왜냐하면 그 무용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없어졌던 근육을 다시 찾고 저도 건강을 회복해 가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취미로 무용을 가르치면서 한 7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구나. 누구를 가르친다면 내가 더 배워야지 이 상태에서 계속 가르치다간 이건 정말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때 전공을 무용으로 바꿔서 진학하게 되죠.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예전에 제 마음에 있었던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생각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작품을 만들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방송 활동을 하면서 사실 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글을 쓰기도 했고 드라마 스크립터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자질구리한 일을 한 거는 공채 탤런트가 됐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서 공채 탤런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연출을 하고 안무를 하는데 그랬던 그 경험들이 저에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품을 만들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가는 힘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예술에서는 어떤 환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기독교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고 모두 더불어 함께 가면서 이루어내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비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안무가 연출가라는 직함도 갖게 됩니다. 사실 예술은 자기가 화가야 내가 연기자야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관객들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작품을 보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그가 배우다, 그가 화가다, 그가 음악가다라고 불러줘야 사실 그게 자기의 전문적인 직함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배우야, 내 스스로 가수야라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술은 사실은 보여지고 평가를 받아서 인정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저에게 작품을 할 기회를 주셔서 그 작품이 그해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평론가들이 선정한 7명 안무가에 선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쟁력 있는 필드로 나와서 작업을 하게 되죠. 사실 예술 세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유혹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망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술을 통해 치료도 받고 치유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 그것을 접근하게 되면 잘못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는 화려한 뿐만 아니라 또 작품에 매이게 되다 보면 자기 에고에 빠지게 되고요. 또 수많은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는 생각지도 못한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작품에 몰입하다 보면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일 또 위험한 건 말초적인 본능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오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연기를 하던 노래를 하던 춤을 추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오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피폐된 삶을 살 수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작품을 하다가 작품에 너무 몰입되고 인물에 몰입되다가 공황장애라는 병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끔씩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질병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공포감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 정신적인 불편함, 어떤 때는 블랙아웃이 돼서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공황장애가 올 때쯤에 바로 애니엘러스 작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애니엘러스는 130주년 우리 학교의 기념 공연이기도 했고요. 또 애니엘러스는 우리 정신요고를 만드신 대표적인 선교사님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애니엘러스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시점이 되었는데요. 잠깐 애니엘러스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애니엘러스 작품은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애니엘러스의 그 위대한 업적이 사실은 많이 증거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저희 학교에 있는 애니엘러스 책과 몇 편의 편지, 그리고 인터넷을 한참 뒤져서 보면 약간의 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니엘러스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자료가 없는데 한 인물을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주제의 키워드를 찾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엘러스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저희 한국의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제까지도 다 털고 남편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헌신했었던 거는 사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니엘러스가 받았을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과
아이가 없어요, 그분이. 근데 그 남편 벙커와의 어떤 돈독한 사랑, 이런 사랑들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놓고 이제 애니엘러스를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프로젝트였고요. 무용수들이 전문 무용수들이 아니었고 잠시 무용반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합류하거나 또 일반 우리 학생들 중에 무용반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사실은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참 애달게 연습들을 했었고, 저 역시도 참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긴 터널 동안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니엘러스란 인물에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죠. 공황장애가 있었으니 더 아마 힘들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마음을 이렇게 나중엔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정말 황무지 같은 새로운 땅에 와서 무언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건 사실 소통이 될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 뭔가 사랑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그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선교사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아, 옛날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느끼는 고통은 비할 것도 아닐 것 같다.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이제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해갑니다. 예술이라는 게 어떤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적인 작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은 심리적 감흥을 얻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또 무언가를 표현하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기도 하게 됩니다. 저는 비로소 애니엘러스를 작업하면서 그 선교사의 마음이 예술가의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술가 또한 선교사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고독감, 힘듦. 예를 들면 배에서 그 커다란 배를 혼자서 진두지휘하며 가야 되는 선장처럼 여러 사람들 또 그 공간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을 살피면서 배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선장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연출자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리고 선교사가 느끼는 그 정서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이 정서를 움직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서에 대한 표현, 정서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신 분들이 예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왜곡된 정서, 잘못된 감정들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황장애를 겪은 것도 뭔가가 하나로 치우쳤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분명히 앓게 됐을 텐데요. 그때 제가 위로를 받게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그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예술가로서 사실 시대의 최고의 퍼포먼스는 천지창조와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도래될 최고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팔을 들고 큰 바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죽음과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눈앞에 두고 계셨을 때 그 오는 공포감과 말할 수 없는 그 정서는 얼마나 큰 공황 상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이 어려운 공황장애에 대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공황이 올 때마다 그 위로를 스스로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예술을 하실 분들, 예술의 꿈을 가지실 분들은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예술가로서는 바람직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비전을 갖고 예술 세계에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요. 50이 넘고 나니까 진짜 제가 예술가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능을 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 가운데서 꿈을 계속 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젊고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도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항상 도전은 내가 부족하다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꿈꾸시는 후배분들에게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맨 처음에 그런 예술의 영역에 처음 접하게 되신 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작가셨어요. 작가셨어서 아버지가 사실은 여자면 무용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용을 하는 게 제 적성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천식을 심하게 알아서 사실은 춤을 출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고 그 예술 단체를 다녔는데 그 단체에 가서 계속 춤을 추면서 사실은 그 후에 저는 또 천식이 나아졌어요. 저는 처음 접했던 건 아버지의 권유가 컸고 저희 아버지가 예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되신 건지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참 많이 못했어요. 예술은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어떤 후배들, 또 선배들, 선후배간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스리랑카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술을 전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거는 이제 외교부에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의 프로그램 및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브리핑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교부로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을 전하고 또 한국의 문화도 전하는 역할까지 하고 왔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애니엘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공황장애를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트러블이나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죠. 저도 퍼포머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풀어가야 되니까요. 그 가운데 공연을 잘해야 된다는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어요. 관계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학교 다니시면서 네. 클래식을 주로 배우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혹시 클래식 예술이나 정통적인 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연출하는 장르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융합 작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 작품은 대중적인 성향과 클래식적인 성향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클래식이란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틀에만 갇혀져 있으면 예술은 계속 새롭게 지향돼야 되기 때고 또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틀에만 매여 있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융합을 선택한 것도 어떤 기본, 고전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또 패러다임도 받아들이고 뭔가 그게 합해져서 더 좋은 A 플러스 B 플러스는 C가 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예술도 중요합니다. 클래식 발레가 과거에는 대중적인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추복도 짧아진 겁니다. 인기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 낭만주의 시대 때 클래식 발레는 굉장히 추추복이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고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과 또 현대적인 것, 또 대중적인 것은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예술을 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 먹었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감히 조언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교적 행운인 거죠. 예술을 했던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걸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예술을 또 생각해보고 또 진로를 정해야 하는 친구분들은 다각도의 예술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연기만 한다고 해서 연기만, 무용만 한다고 해서 무용만,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술을 좀 접해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재능도 중요합니다. 재능이 70%라면 노력은 30%라고 보통 얘기한대요, 예술에 있어서. 근데 성공의 여부는 30%에 달려 있습니다. 70%의 재능을 갖고 있어도 30%의 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술을 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성실함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신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서를 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대에 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대에 안 섭니다. 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되시고 예술에 대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아마 예술을 하시면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예술을 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신여고에서 예. 대입을 준비하시면서 네. 그 연영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인문계나 자연계보다 확연히 숫자가 적고 해서 약간 외로운 길을 걸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외로운 길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나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는 않았는데 예술에 대한 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매일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여고를 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막 억압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예중을 다닐 때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제가 컸었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제가 다녔을 때 선생님들은 제 느낌이 되게 푸근하신 느낌이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무용을 하고 연애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을 텐데도 그것을 잘 수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학교에 적응하려고 참 애는 썼는데요. 늘 훈련하는 거, 그게 답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예고를 다니는 애들과 저를 비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들 이상으로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의 그때 당시엔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술가로 살아가면 무명 시절이 있고 뭐 예술가는 가난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시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성공을 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난과 병마와 제가 병이 많아요. 전 심장도 시술하고 공황장애도 갖고 있고 갑상선 질환도 갖고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막 연골도 부러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어떤 그런 시련, 어려움,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련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자주 옵니다. 근데 그 슬럼프를 제가 넘기는 방법은 바닥을 쳤을 때 이제 바닥을 쳤으니 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점에 올라와서 무언가가 잘 될 때는 아, 이러다간 내가 한번 내려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긴 터널이 힘들지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충실하면 언젠간 빛을 볼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열심이 있으면 그 시기가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는 반드시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신 저희 모교 정신여고와 주님의 교회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